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진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재단에 관한 최근의 규제 동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요, 기업재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기업재단 혹은 공익재단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요, 일정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재산에 대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재단이라는 것은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이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재단 또는 지분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재단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개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재단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민법, 기타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세제 혜택이나 당국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재단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공익위원회 설치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가 반부패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비영리 활동 내지 민간 비영리 단체가 반부패 개혁의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출발점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출발점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규제당국인 법무부가 공익법인 총괄기구의 설치에 관한 TF를 구성해서 법인 개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익위원회의 구성, 이중 규제, 그리고 감독의 분산, 법인 설립에 관한 문제, 실효성, 규제의 편차, 포괄, 범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익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법무장관 소속으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은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민간위원 7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무관청과 달리 민간 공익활동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와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위원장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제1섹터를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2섹터를 기업 시장 영역이라고 하고요. 제3섹터를 갖다가 이제 비영리 단체 혹은 비영리 활동 분야를 제3섹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위원장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제3섹터가 제1섹터로 예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감액권, 변경권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대표적인 사정당국으로서의 법무부
깊이 관여하는 이런 형태의 공익위원회가 과연 우리나라 비영리 활동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개정안 제25조 제3항은 공익법인의 인정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8조 제2항 제1호는 위원회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제28조 제2항 3호는 공익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각 공익위원회가 해당 공익법인의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중규제 내지 감독의 분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인격의 취득과 취소는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여전히 관할을 하고요. 공익성 인정 및 취소는 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세제 관련 규제는 국세청이,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없던 규제 당국이 둘 증가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주무관청제와 국세청에 의한 감독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제 공익위원회의 규제와 공정위의 규제가 지금 증가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봉사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해서는요, 여전히 또 행안부가 관할합니다. 이렇듯 지금 비영리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여전히 산만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서 총괄기구라고 하는 그런 명칭 자체가 무색한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자, 법인 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한국에서는 비영리 단체가 성질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하려는 경우에 목적 사업별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설립 허가가 나지 않고요. 목적 사업별로 복수의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기존의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 어느 특정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출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사업도 수행하지만 앞으로 아프리카의 기아를 구호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이질적인 성격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설립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장학재단 따로 설립해야 하고, 또 기아 구호를 위한 해외 원조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을 다시 별도로 설립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따라서 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등의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영리 단체들은 하나의 법인으로 둘 이상의 이질적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는데, 이번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주무관청제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1조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위원회에 공익법인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기존의 주무관청제를 따르거나 공익법인이 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들은 기존의 주무관청제를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성 인정을 받은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이건 지금 하나의 총괄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본래의 지금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성 인정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주무관청제는 고스란히 유지됨으로써 국가의 감독과 관련해서 이중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어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공무원들만 계속해서 양성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규제 차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2조에 따르면 공익법인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만 또 기부재산의 접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공익법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 단체들은요, 기존의 기부금품법에 적용을 받든지 아니면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성 인정을 받은 다음에 법무부로부터 공익위원회로부터 이 기부재산의 접수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부재산의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서 각각 다른 내용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 질서는요,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모순 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규가 적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편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전체 공익법인의 약 20%를 차지하며 기부금 수입이 가장 많은 사회복지법인을 규율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실 없는 법안이다. 다시 말해서 비영리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여전히 보건복지부 관할로 놔둔 채 민법에 기해서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만을 규율하려고 하는 점에서 내실이 없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구조나 운영이 기타 공익법인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진다면 이러한 차별적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공익법인 사이의 뚜렷한 구조상의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감독과 지원은 법인에 한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원의 관념적 이익 증진, 우리 지금 민법에 따르면요,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주무관청이 세금을 들여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아닌 단체가요, 혹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단체들이 공익성을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자원봉사를 받는데도 단순히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위원회의 감독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합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처럼 세제 혜택을 받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며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단체들은 공익위원회의 감독으로부터 또는 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합니까? 도무지. 그리고 국민들께서는요, 그러니까 모든 비영리 활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법인이냐 아니냐는 묻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공익법인은 물론 법인 아닌 재단이나 법인 아닌 사단도 공익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포괄법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고요. 공익성을 인정받은 공익단체만이 세제 혜택, 기부 금품의 모집, 보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비영리 공익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산되어서는 안 되고 통합되어야 옳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밖에 아까 얼핏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11일 입법 예고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그 24조 제28조의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출연해서 만든 재단 있잖아요. 그게 상속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성악설적 그런 법인관의 기초에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제가 되겠습니다. 공익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은 공익법인법의 전면 개정 형태가 아니라 가칭 민간 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유사의 정부기관으로 설립하는 게 마땅합니다. 현재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은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입법을 단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민간 공익단체는 추가적 규제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정치적 독립성이 없는 위원회 설치는 위험하며 단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조금 전까지는요, 이제 그 공익법인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지금 새롭게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단 규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논의가 국내에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는요, 기업 승계를 위한 재단 설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법제와의 충분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규제를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업 승계를 위한 재단의 설립 가능성 및 설립을 위한 요건, 허용되는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비교법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공정거래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서둘러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다는 게 저의 현재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